이를 위해 거액의 적자 공채가 발행되었는데 이로써 묶여있던 자금이 탈출구를 찾아 공공사업에 투입되고 멈추었던 기계들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35년에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유효수요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통화가 과잉 공급되어 인플레이로 이어졌다. 이에 긴축 예산이 편성되고 겨우 회복기에 들어선 경기가 곧바로 붕괴되었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계속됩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제를 이야기했을 때 그 명제는 상식의 범주가 아니라 지식의 범주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반드시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 진리는 아주 확고하고 확실한 것이고 때이론자들이 제기하는 가당치 않은 억측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임을 주목하고서 이것을 내가 찾고 있던 철학의 제1원리로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무엇인지를 주에 깊게 고찰했으며 이때 다음과 같은 것을 알게 되었다. 즉, 나는 신체를 갖고 있지 않으며 세계도 없으며 내가 있는 장소도 없다고 상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다른 것의 진리성을 의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아주 명백하고 확실하게 귀결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그때까지 상상했던 나머지 다른 것들이 설령 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단지 생각하는 것만 중단한다면 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믿게 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음을 알았다. 이로부터 나는 하나의 실체이고 그 본질 혹은 본성은 오직 생각하는 것이며 존재하기 위해 하등의 장소도 필요 없고 어떠한 물질적 사물에도 의존하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나, 즉 나를 나이게끔 해주는 정신은 물체와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며 심지어 물체보다 더 쉽게 인식되고 설령 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신은 스스로 중단 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데카르트의 이 방법론을 우리의 관심사인 정체성에 비추면 어떤 논의가 가능한가?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정신입니다. 서양에서는 근대 데카르트에 의해 비로소 인간 개인으로 나를 바라보는 생각이 분명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데카르트보다 훨씬 전에 소크라테스가 인간 개인으로 나를 설명하기는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간을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정신세계인 영혼으로 나누어 알고 있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생각에 따른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고 영혼은 영원하기에 그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은 채 기쁜 마음으로 독배를 마시고 흔쾌히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세계는 육체의 세계와 달리 보다 더 아름답고 보다 더 영원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생각은 근대에 와서 데카르트에 의해 보다 분명해집니다. 이처럼 소크라테스의 영혼 개념이 데카르트의 정신 개념으로 발전하고 이후 자아 개념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유명한 말로 인간의 정신을 발견합니다. 데카르트는 오직 진리 탐구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 탐구란 참된 이치, 변하지 않는 원리, 확고부동한 근거가 되는 출발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고부동한 영원 불멸한 출발점을 찾기 위해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왜? 근거가 없는 모든 것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조차 악마의 속임수에 의해 주어진 거짓말일 수가 있다고 의심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의심하는 방법론적 회의의 과정을 통해서 데카르트가 최종점에 도달한 것이 바로 모든 것을 의심한다고 해도 의심할 수 없는 자신의 현재 상태, 즉 의심하고 있는 자신의 생각 자체는 의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심하고 있는 생각을 근거로 나는 존재한다고 데카르트가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직접 물질적으로 만질 수 있는 우리 몸이라는 대상이 있는데 왜 굳이 인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신이 필요할까 하고 데카르트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 감각에 의해서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몸이 가볍게 느껴지지만 피곤하고 괴로울 때는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정신은 그것 자체로서 완전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은 다른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는 출발점임을 데카르트는 주장합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신을 갖고 있기에 생각하는 인간의 정신이 곧 인간의 자아이고 진정한 나라고 데카르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